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제들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공부하셨고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도시군 관리계 강론 파트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연 이슈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했던 개념이고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식으로 크게 4개 그룹 등 해서 총 21개로 대별해 볼 수 있었다 해서 용도적 파트에서 직접적인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환원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환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치 따지는 문제가 제일 출제 비중이 높았었고요. 용도 제한을 따지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가지고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게 있었고요.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바로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용도 지역의 주연 출제 이슈. 용도 지구 파트는 조금 양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 법정 용도 지구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 경관보호, 자시특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열이 됐었죠. 방제지구, 재예방이라고 해서 자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라고 하는 거,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는 5개 개발 이런 게 있었고, 고도지구, 높이 최고 한도라는 개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규제 강화, 복합 용도지구, 규제 완화가 될 텐데 아직 안 나왔지만 복합 용도지구에서 이슈 삼았던 것이 그 얘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1주 1공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해서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된다. 그 외 방화지구, 화재위험 예방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에 따르게 될 것인데,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용도지구의 주요한 내용. 용도구역은요, 개시수도 입에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모두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었고, 출제 포인트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것들 이슈. 한편 네 번째 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겁나 양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자,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은 출제 포인트니까 외우고 들어가자 해서 환경기초시설,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이런 거 있었고요. 환경기초시설에 하수 페페빗이라고 해서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반시설의 분류와 세분 얘기였었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등 관련해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는 사람 동의 없이도 시행재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행정심판, 지정 한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수용 관련해서 실시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네 번째 쟁점으로서 다뤄졌던 것이 바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었고요.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주요 이슈. 그 다음에 공동구 주요 출제 포인트 2가지였었죠. 200년 전부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해서 구역, 지구,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심의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는 것은 심의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논의했던 것이 매수 청구라고 해서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된 실시의 기능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주된 이슈, 매수 청구 있으면 6월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숫자 가지고 답을 뽑았었고요. 매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됐든 비행정청이 됐든 간에 현금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자체는 예외가 있었죠. 비업무용 토지 또는 원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는 3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이 매수 청구 거절을 하거나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 내 사주지 않았을 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 도시군객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 다툼이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다뤄진 주제.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보셨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 5개를 묶어서 또 2개 더 살붙이면 7개가 될 텐데 이 전체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럼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이걸 용어상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었고요.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테고, 사업이 2개가 더 있네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원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양이 많아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따로이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용어의 정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된다.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9회 때 나왔던 용어의 정의,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 3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용어의 정의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왜 그래요? 그냥 그런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암기입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주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관리계획 7개 중에서 출제가 되는 쟁점들, 바로 용도구역 얘기죠. 용도구역은 개시수도입해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렇게 5개 구역을 묶어서 용도구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최소한 법체계상 용도구역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한 8년 동안 2번 나왔어요. 다음 중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2번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살 붙이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용도구역 즉 관리계획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왜 이런 걸 낼 수 있냐면 용어 중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의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답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볼 수 없는 거 7년에 한 번인가 구성이 됐던 건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 문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바로 전체 용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출제자가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자주 내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개발 제한 구역하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얼핏 보면 비슷한 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착각을 유도하는 패턴이 되게 된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 이슈, 관리계획의 범주라는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것이, 이런 관리계획은 소위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체 그림 볼까요? 자, 우리가 뭐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 질문 나왔었는데, 자, 이거 하나하나 다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 결정이라는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구조를 보면 이런 식이야. 입안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열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결정고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협의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고시,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지도에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면의 고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용도적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길 때 바로 기초조사에서 21개 중에 하나를 정합시다 라고 안을 하나 만들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들을 들어서 입안하고 협의심을 통해서 결정 고시를 한다. 나머지도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입안에 관한 쟁점, 이 법조문은 원칙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용도지역을 이렇게 합시다, 용도지역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자, 이런 원칙은 시험에 낼 수가 없고요. 원칙은 자신의 관할 구역만을 대상으로 입안을 하게 되는데, 인접한 시국을 묶어서도 다 입안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을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등에 대해서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그 윗사람인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결정권자일 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질문. 이제 남는 출제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기초조사할 때 같이 세트로 묶이는 것이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또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대강의 윤곽 가지고 하셔야 돼서, 자, 이 토지 적성 평가가 됐든 환경성 검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지 등에 걸리게 되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가 뭐냐면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한번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운운하게 되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사실 이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 시설의 설정비 계량할 때 그런 질문 나왔었어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을 한번 구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좀 어렵다 치더라도 5년 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운운하게 되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겁나 빠르게 바꾸고 싶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사실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 적성 평가 얘기는 1차 과목 부동산 학계론 정책론 얘기할 때, 지역 지구제 할 때 꼭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토지 적성 평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토지 적성 평가의 의미는 그런 식이죠. 이 토지를 주거적으로 할까요? 상업적으로 할까요? 공업적으로 할까요? 라고 하는 거, 요걸 검토하는 거. 이 토지의 주된 캐릭터 뭐랄까,
그걸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토지 적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 같은 것도 되게 쉬워요. 쉽다는 게 뭐냐면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쉽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적성을 평가를 해보는 것, 토지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부터는 뭐예요? 이런 관리계획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 또 재취약성 분석,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 패턴이 될 텐데, 오지 들어가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5년 또는 지구 단위계획 등 들어가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무식하게 가셔야 돼요. 개별적인 항목을 여러분 기본서 보시게 되면 일부, 그것도 전부가 아닌데 일부를 쭉 정리해놔서 그것만 두세 페이지대. 여러분 머리로는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한 3등 정도 머리가 좋은데 내가 지금 21년째인데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못 외워의 정상입니다. 그건 이 패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패턴 가지고 5년 지구 단위 계획 등 나오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데 거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것만 해도 더 이렇게 많아. 지금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보셨어. 하나가 도시군 계획 사업, 두 번째가 관리계획 포함되지 않는 거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고요.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문 속에 나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박스형 문제를 구성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것끼리 고르시오. 뭐 그런 문제 나오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5년 나오게 되면 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앞에 뭐 들어간다? 오지 등 들어간다. 오지로 충분하지는 않고 등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보실 때는 그 방대한 내용을 외울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지 들어가면 어떻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하나 더. 자, 요걸로 이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자, 지금요,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같은 행정청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주민은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는 관리계획은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거.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면 마을 전체 이익과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보통 일정한 특정한 토지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마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용도 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의미상 공장을 많이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용도 지구예요. 그래서 자, 우리 동네 공장 좀 많이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개념 어떻다? 자, 이런 것도 제한할 수 있다. 세 가지. 사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길어서 숨도 못 쉬어요. 읽어서 못 외워요. 그래서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한 문제 보실 때 중간중간에 주민은 자, 위반권자에게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들 던져놨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까지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9회 때 나왔던 포인트 제한하기 위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뭐가 된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관련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요. 이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또는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을 논함에 있어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공유지는 어떻다? 제외한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주제인데요. 지금 이 근처에서 지금 GTX C 노선인가? 요게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금정역이 그 역 중에 하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천 쪽에 또 여기 하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의왕 쪽에 역 하나 만들어 달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에도 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확정된 안은 금정역하고 그 다음에 어디 과천 쪽에만 역을 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을 하나하나 늘려가다 보면 광역 급행 노선이 아니라 광역 완행 노선이 되게 될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럼 그쪽 사정이고, 인덕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지. 이게 GTX-C 노선이 정차를 하게 되면 다 집값이 기본 1억은 올라가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래서 새끼들이 성의 없이 그냥 지나간대.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될 테고, 군포시 입장에서는 의왕 지역을 또 살려야 되니까, 그쪽이 어떻게라, 지금 GTX-C 노선 정차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목소리가 제일 작은 쪽이 보니까 과천이야, 과천. 과천 쪽에서는, 야, 씨, 그렇게 다 쓰고 나면 그게 완행이지, 급행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쪽수가 과천이 작거든. 머릿수가 작다 보니까, 이제 의견 자체가, 야, 과천을 없애버려. 그리고 인도권 만들어. 이런 식으로. 과천 인간이 몇이나 산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라고. 우리 GTX-C 노선 우리 동네 정착해 주세요. 돈 겁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역도 만들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떻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근데 거기 국공유지 포함되어 있으면 국가가 동의 안 해버리면 제한 못하니까 국공유지는 어떻다? 제외하게 된다. 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5분의 4고요. 3분의 2.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돈 많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어떻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 등은 어떻다? 바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훨씬 앞으로 가세요.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가기 때문에 국토기획법 제일 앞에서부터 다시 좀만 2장만 더 넘기세요. 2장만 해서 가시다가 용도 지역 보다가 이사회에서 또 멈춰서 다시 가보고, 예, 그 정도에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지금 거기 광역 도시계획이니까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관리계획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가 지금 GTX-C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 면적을 다 제외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동네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들 나도 한마디씩, 그래서 민주사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속이 터져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피곤한 시간 돼서 하여튼 관리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 여기서부터 자 가겠습니다. 해서 요 정도 해서 자 요거 외우셔야 돼. 내가 떠들고 있잖아. 떠들지 말라고. 내가 떠들고 있으니까. 해서 그럼 하고 나면 차례라고 떠드시던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짓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토요일 날 수업은 저거예요. 제가 투자론 가시게 될 거. 투자론 민법 진도가 나갔으니까 토요일 날 투자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 갑시다. 자, 얘기가 좀 어긋났는데 오직 어떻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자, 입안의 제한에서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나온 게 국공유지 면적 제외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건데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 이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왜? 지금 5분의 4도 물어봤고 범위도 다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파트에서 남아있는 주제는 뭐라고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5분의 4,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안 보셨고요. 이제 결정이라는 주제 가지고 체크를 해볼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화시키면 용도, 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 다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올 테고요. 답을 먼저 외울까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한다. 용도 구역할 때 외우셨어? 용도 구역할 때.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그때 용도 구역과 관련해서 봤던 거. 그래서 자,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앞에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어떻다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원래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누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급하니까 도지사한테 갈 필요도 없이 어떻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해수부 장관. 그래서 이 중에서는 특기할 만한 거 주로 도시 자연공원구역 요걸 가지고 주로 쟁점을 삼죠. 그래서 주로 용도구역 파트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용도구역이 개, 시, 수, 도, 입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그냥 따로 이 규정을 안 해두고 있습니다.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권자 보셨고요. 효력 발생,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가 시료 몇 개 공부하셨습니다. 시료 관련해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이제 도시군 객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의 시료에게 다 다음 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특이하게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쉽게 구성할 때 다음 날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자, 그 한편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변화가 발생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기득권은요 그냥 보호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관계없이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 있으면 끄트머리를 바로 패스하셔야 돼. 바로 뭘 해야 돼?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관계없이가 아니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의미 새기지 마요. 지난 수능 때 다 설명드려서 다 알 것 같은 불길한 눈빛이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냥 외우시면 돼.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뒤에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받아야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 없이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다 틀렸어.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 자, 5년마다 마다마다 5년마다 해서 공법에서는 마다마다 뜨면 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뒤에서 체계를 좀 하나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죠. 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을 삼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될 테고 이것의 기준점을 삼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해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이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도시장 군수 위에 있는 도지사가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밑에 있는 야야야 일 좀 똑바로 해봐 라고 해서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대신 이건 딱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한 번만 체크하고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이 범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이 아니다. 개시, 수도입
용도구역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이미 29회 때 나왔던 건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나중에 개발 행위가 파트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 이제 관리계획 위반 등 관련해서 자, OG 들어가면 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제한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5분의 4, 그 다음에 지구단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관리계획 결정,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들 이슈,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등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외에 지금 이제 지형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나오면 뒤에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다마다 5년마다 재검토. 이건 뭐 간단한 주제이고요. 뒤에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관리계획의 주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의 내용,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 광역도시계획 얘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관리계획부터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보시고 나서 나머지 광역도시계획 등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아닌 걸 외우셨다고? 관리계획 아닌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어떻다? 관리계획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뭐가 아니다? 관리계획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요 문제부터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기반시설 설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도 바로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얘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이 문제 나오기 전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그 당시 답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계획 얘기를 보고 있고요. 관리계획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대금률이 어떻다?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 하여튼 한 8년 동안 두 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관리계획 아닌 게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뭐가 아니다? 관리계획이 아니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야, 그 7개 항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아까 다 저 설명했잖아요. 또 뭘 메모를 하고 난리야. 그냥 외우면 되지. 그래서 니은번 하나, 요거 제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끄트머리 가야 돼. 읽지 말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이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라고 그랬어?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돼 있죠? 답 몇 번? 5번. 두 가지 다 걸리죠? 이 문제가 29회 시험 문제 나오기 전에 한 번도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처음 나오게 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볼 때 미쳐버려요. 이거 저 안 봤던 문제인데 이 생각.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그랬잖아요. 네. 다시 지금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 공법의 출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겁나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단군이 나라 만들고 처음 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갈 때 패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답 5번 뽑는 게 더럽게 많다고요.
해서 어차피 찍는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면 답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가자고 뒤지게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네가 뭐라고 씨부리든 간에 나는 나의 실력으로 돌파를 해버리. 내년에 한 번 더 봐요, 그러면. 자, 문제는 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다 설명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합격권을 받기 위한 요식 행위로서 어떻다. 그냥 참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가서 퍼즐로 자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뭘 해야 돼?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럼 다 몇 번? 5번. 시킨 대로 하라고 시킨 대로. 지금 다시 오늘 이제 몇 개 문제 패턴들을 보시게 될 텐데 해당한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이래가 썼죠? 없다, 틀렸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옆에 짝꿍 보지 마. 과감하게 5번. 근데 문제는 2번, 3번, 4번 계속 내는 문제는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나왔다고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주제가 출제가 됐다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와우,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나온 이상한 문제 나왔네? 승질 내지 말고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하면 답 몇 번? 5번. 이게 근데 삑사리가 났던 적이 있어. 딱 한 번. 딱 한 번 처음 나왔는데 답이 5번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다고요. 5번 찍어야지. 무슨 찍는 주제에 100% 모든 걸 커버하길 바래. 염치가 없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서 어긋났던 회차까지 제가 기억을 한다고요. 언제 한번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건축협정 얘기를 할 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걸 모두 연결하셔 해서 답이 5번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때 아니 찍는 주제에 뭐 바라는 것도 더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은 요즘엔 그런 미친 인간이 없는데 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찌끄이 연구해갖고 뭐라고 씹으리니까 시험 며칠 남겨놓고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질문을 올리셨어요. 올해는 몇 번이 주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얘기가 가관이야.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미친 새끼지. 내가 번호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왜 얘기를 해주냐고. 완전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다시. 아니, 그 정신병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번호를 몇 개 맞춘 적이 있어. 살아가면서 좀 재미를 봤어. 예를 들어서 그 뭐 용도 변경 이런 문제는 닥치고 답 1번! 답 1번! 용도 변경 답 1번! 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대가리 안 좋으면 못 풀 거니까 1번! 이렇게 해갖고 한 5년 동안 재미를 봤어. 그 용도 변경 문제는 그 당시 10V 시험까지 무조건 답이 1번이었어. 그래갖고 얼마나 시험 볼 때만 내가 개가 풀면서 뭘 풀어? 그냥 1번 찍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21회 때 2번이 답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막 써서 사람들이 댓글을. 아, 타격이 크시겠다. 이렇게. 그동안 1번 갖고 계속 재미를 봤는데 2번 돼가지고 타격이 크시겠다. 그 후로는 용도 변경 1번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은 용도 변경을 공부를 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난이도가 뭐 저거 있잖아요. 자산 전문 연교 근족이 다 외워야 되고 등등등 힘드니까 어차피 안 될 때 마음 편하게 확률 높은 번호 갖고 찍고 갑시다. 뭐 이런 취지야. 근데 또 이제 찌질한 인간들이 있어.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 내가 원래 2번 찍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1번 찍었다. 그럼 맞췄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패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고 처음 나온 문제다. 그러면 수험생은 되게 당황할 주제가 되겠고요. 그때는 답이 거의 확률상 95%가 5번이니까 어차피 찍는 주제 궁시렁 거리지 말고 그냥 확률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연히 5번이 아니라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요. 도시군계획 사업이 3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막 소설을 써가면서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3개 다 깔아버리고 옳은 걸 모두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출제위원들의 게으른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바뀌어도 계속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여튼 답은 5번. 자, 일단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전에 외우셔야 돼. 이제는 이 문제를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나와버렸으면 똑같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지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가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죠. 그래서 끝난 거라고 오직 아까부터 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오직 5년 얘기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운하면 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실은 더 많아. 근데 그걸 외울 수가 없어. 책을 들여도 분석을 해놓은 걸 보여드려도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지 들어가면 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를 다시 출제를 하게 되면 100% 어떻게 내냐면 박스를 딱 쳐요. 다음 중 실시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지문 4개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것 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오지 들어가면 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D급번 하나만 다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자 주민이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 동의 요건. 자, 겁나 긴데 항상 물음표 뒤에 보셔야 돼. 동의 요건. 기반 시설은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뭐였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 기반시설 5분의 4, 2번 기반시설 3분의 2번 틀렸죠? 그래서 기반 시설은 뭐라고요? 5분의 4라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GTX C 노선 말씀드리면서 겁나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다 5분의 4.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살 붙일 것이 뭐라고요? 국공유지 면적은 어떻다? 동의 요건에서 제외한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출제 포인트야. 국공지 면적은 어떻다? 제외한다. 그럼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 될 거야.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숫자가 맞기 때문에 함정파는 그런 질문. 그래서 이게 지금 단답 형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응용 들어가게 되면 보나마나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할 테고 숫자는 맞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국공지 면적이 한 30%다. 그러면 더 이상 동의 자체를 받을 수가 없죠. 주민 전원이 동의해도 5분의 4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또 이제 응용 자 30회 때 문제인가요? 자 2반에 제한 나와 있죠? 2반에 제한 나와 있죠? 2반에 제한 나와 있어.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지문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기반 시설의 설치장 동의량 5분의 4 나머지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1번 보겠습니다. 자 2반의 제한을 받은 사람은 끄트머리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명령 나와 있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지 마. 어차피 기억 못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5분에서 3분의 2도 해결을 못해. 자꾸 지금 공부할 때 마치 평생 공부할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서면 어차피 잊어버린 머리들이야.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건 개념 설명드리면 듣고 버릴 거야. 자 뭐냐면 이 반을 자 만약에 그럼 과천시에 사시는 분이 과천시한테 제안합니다. 공항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당연히 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법상.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 어떻다? 그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전부가 되고 일부가 되고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법은 설렁설렁 맥만 잡는 겁니다. 2번 지문요. 첨부해야 된다. 이거 찍으면 손목을 같이 찍어야 되지. 첨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법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지문이니까 패스. 뭘 첨부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된다. 모르지. 뭐 알리든 말든 알리겠지. 설마 국가 기밀로 안 알려주진 않겠지. 자, 패턴 봐. 포함되지 않는다. 답 되겠죠? 외운 거 없잖아.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에 갔었잖아요. 내용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아까 방금 했었는데 또 지금도 헷갈린다고. 그럼 패턴을 잡으시라고. 패턴을.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자 그래서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단계, 산업유통, 개발, 지능지구 등등등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틀렸다고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틀렸다고요.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5번 지문이요. 자, 국공자. 자, 요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아마 개인적으로 31회 때 출제가 되면 제일 유력한 문제가 이하이야. 국공지 면적은 어떻다? 제외한다. 지금 제가 문제 분석해 드릴 때 그런 문제를 가끔 보여드려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 패턴이라고 그래서 자, 그 전년도 5번 지문에 배치됐던 것을 갑자기 쓱 끌고 들어와서 답을 뽑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기억해 주실 게 국공지 면적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보나마나 다음 시험에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5분의 4나 3분의 1을 맞게 해주면서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렸다고요? 숫자 맞게 해주면 거의 함정 빠집니다. 해서 요거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유력한 출제 포인트는 뭐야? 국공지 면적을 제외한이라고 하는 게 특히 숫자 맞게 해주고 포함 안 하면 거의 100%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일단 패턴 가지고 4번. 자, 그래서 30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 다음에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그 정도. 그 다음에 옳은 걸 모두 고르시고 5번. 뭐 이런 식의 패턴 가지고 11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학원 다닐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봐. 틀린 걸 고르시오.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없다, 틀린 표현. 모두 고르시오. 5번. 이렇게 이걸 하시라고. 공부도 지지도 못하면서, 외운 것도 별로 없으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옛날 같지가 않다면서, 옛날에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라고? 점수 나오는 게 장땡이라고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저밖에 없다고, 아무도 이런 미친 짓을 안 한다고, 그냥 언젠가는 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가신다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된다고. 먼저 제가 이 길을 가봤잖아요. 쭉 공부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게 결론이야. 근데 증은 따셔야 되잖아. 못할 건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증은 따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뭐라고요? 패턴 잡아내는 거. 그래서 요건 요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토 드릴 거.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주민은 기반 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급하게 가셔야 돼. 자세히 보지 말고. 시가화 조정구역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아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답을 다 알려주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질문.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속한다. 같은 패턴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속한다, 해당한다, 포함한다. 같은 말입니다. 아주 맥락이 같은 얘기라고요. 점점점은 도시군 관리계획 해당한다, 포함한다, 속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건 못 풀어요.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울 수 없어요. 뭐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아?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이건 되게 사실은 시험 볼 때는 모를 지문이 되게 됩니다. 알지 못해도 상하라간데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다 이렇게. 뭔 소리냐면은 생략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생략할 수 있다고 법이 된다고요. 법은 항상 예외를 가지고 냅니다. 시험은. 그래서 항상 원칙은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러저러한 경우는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다 옳은 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이 문제 답은 되게 간단했죠. 시가화 조정구역 들으면 어떻다? 신고해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개발제한구역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답 2번 나오는 거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따로 외웠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 5번도 겁나 길죠. 뒤를 봐야 돼.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 나와 있죠. 아까 국토부 장관이 안을 만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누가?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럼 이제 이 문제 내면 여기다 다시
바로 뭘 낼 수도 있어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딱 내더라도 답이 2번으로 처리를 할 테고, 또는 박스형 문제를 구성을 해서 다음 중 관리계 결정권자가 같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포장만 조금씩 달리하는 방법. 어찌됐든 우리가 특히 용도구역의 결정권자 관련한 쟁점들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나온 뭐야? 신고해야. 찾아봐야 되죠? 시가화 조정구역 나온 뭐야? 신고해야. 근데 신고 없이 라고 해서 틀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지금 국가계획 연계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여기 이렇게 뽑았나요?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3번 자 끄트머리 부담시킬 수 없다 라고 돼 있죠?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아까 제안을 받은 사람은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은 고시한 날에 다음 날 틀렸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답은요 2번 뽑았고요. 지금 보신 것 중에 앞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빠진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관리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효력이 뭐라고요? 언제?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틀렸고요. 그래서 답 1번이네요. 용도 지구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자, 3번 주민은 기반 시설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국 공지 면적을 제외하고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할 것이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확인할 주제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이런 식이에요.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계획은 사실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조속 기반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는 큰 쟁점 안 됩니다. 해서 답은 아주 쉽게 뽑았던 거. 자,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가 그 어렵다는 그 공법 문제야. 너무너무 어려워 사람이 죽겠다는 그 문제.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이상한 문제씩 깔려주는데요. 그냥 기본 암기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자, 그 정도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 보게 되면은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28회 때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법을 그렇게 어렵게 보는데요. 자 뒤만 보셔야 돼. 어차피 우리는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패턴 가지고 잡아내셔야 돼. 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올해 틀려요? 아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절차에 관한 거, 아까 첨부한다, 제출한다,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것들을 답을 뽑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잘 모르겠는데 의견 들어야 된다. 오른편. 이 지문 읽지 마요. 어차피 외울 수 없는 것들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결국은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답을 찾아내는 기술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어디에서 답을 뽑아내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 국토부 장관 전에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 응모할 수 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자 그다음에 요거 조금 재밌다. 행정청인 도시경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반대 오른편에서 물론 우리가 주로 문제 삼았던 건 저거 있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걔는 답이 돼요. 틀리든 맞든. 근데 얘는 원칙이니까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메모